자, 지금 이제 성장주들이라고 일컬어지던 바이오 쪽,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IPO 때문에 크게 이제 뭐 부각이 됐던 IPO 효과에 부각이 됐었던 카카오의 기준에 고점 대비 지금 이제 가격 반발력이 나와서 41%고 여기도 이제 한 50% 이상이 빠졌었죠. 50% 이상. 그리고 뭐 IPO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그 올라왔었다가 깨져 내려간 카카오뱅크 얘도 시가총액 뭐 43조까지 했었으니까 48조까지 했으니까요. 반등이 나와 있는데도 여전히 48% 60% 빠졌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되돌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LG화학도 이제는 뭐 누굴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전에 60만 원이라도 지지가 되고 있을 때는 과도하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심리적으로 이겨내고 했는데 지금은 뭐 숨쉬기조차 곤란하니까. 그래서 LG화학 기준에 SK이노베이션과 이노베이션 시가총액이 제한적입니다. 18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이제 당연히 이 LG화학이 월등히 컸었는데 지금 이번 조정에서 이제 거의 뭐 삼성 SDI 7, 8, 9위가 비슷해져 버렸어요. 비슷한 것도 아니죠. 이제 현대차가 미끄러진 게 아니니까. 예?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뭐 오늘 제한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35조 6천억. LG화학과 삼성 SDI는 33조. 실적으로 따질 때 SDI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자체적인 2차 전지 쪽에 이제 전장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인 이제 실적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쪽 부분에 지금 올해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순이익은 1조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요거만 봐도 너무 과하다는 거죠. 똑같은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럼 똑같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2차 전지 내에서도 얘는 물적 분할 안 하지 않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물적 분할 안 해서 그냥 이 안에 있는 거하고 물적 분할을 했는데 내가 지분을 81.8%를 다 갖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LG화학이 그대로 할인 요인을 50% 주더라도 시가총액은 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가 삼성 SDI도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의 그간 올라온 폭, 뭐 사실상 많이 올라왔거든요. 2020년 대비 지금까지도 놓고 보면 실적이 그렇게 뭐 2차 전지 자동차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개선된 거 없어요. LG화학도 개선된 거 없습니다. LG화학이 여태까지 뭐 LG에너지솔루션이 적자였는데 LG화학이 2년 동안 실적이 개선돼서 주가가 16만 원대에서부터 16조에서부터 70조까지 올라옵니까?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민주당 정부 들어오고 친환경 관련된 전기차 부분에 대한 어찌됐건 육성 이런 부분들. 하여간에 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조금 전부터 녹화를 했으니까 뭐 길지는 않지만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뭔 소린가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래저래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실적 부분 그리고 물적 분할인 실질적인 악재나 그런 거는 뭐 논란 자체가 되지도 않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전체 SDI 또 LG화학 그리고 LG화학과 SDI의 이제 그 실적을 어쨌건 2차 전지를 같이 들여다본다면 실적을 비교를 했을 때의 시가총액 이런 부분들 그걸 감안한다면 지금 LG화학은 최악의 경우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한다 할지라도 기술적 반발력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옳죠. 지금 여기도 이제 뭐 화면이 뭐 정신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든 순이익이든 순이익 기준으로 잡을게요. 저는 순이익 위주로 많이 봅니다. 실질적인 이익이 나와 있어야죠. 이런 그 순이익이 발생돼 있는 쪽의 기준의 시가총액이 월등해야 된다는 거고 거품이 빠지더라도 사실상은 뭐 제일 안 좋아하는 쪽이 하나가 이제 이런 바이오 쪽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왜?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50조 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사실 좀 과하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의 이제 성장성 부분, 또 물론 이제 이들도 자회사들의 이제 그 자산 가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지분 가치 부분이죠. 지분 가치 부분.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실적 대비해서는 시가총액 좀 많이 과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결론은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이제 과하게 미끄러진 폭의 기준을 이쪽. 그럼 얘들이 성장성까지 부각이 되느냐 했을 때 현대차, 기아도 사실 전기차 쪽에 이제 반도체 부족하고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그렇게 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장이 좀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그렇다면 지금 그 시장이 안정화돼서 다시 돌릴 때 똑같이 금리 올려서 성장주가 계속 가느냐라고 했을 때 제 판단에는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상상을 초월하게 강했단 말이에요. 성장성을 바탕으로 IPO 뭐 이런 부분까지. 여기에 이제 얘가 그 네이버가 대장이긴 하지만 여기 연동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똑같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이 뭐 분식의 경우 다 떠나서 10위 안에 시가총액 발을 못 붙이고 있어요.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지분도 대주주가 다 갖고 있고 뭐 사실상 삼성물산과 이제 그 대주주의 기준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인가요? 하여간에 대주주가 지분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 또 이정 부회장의 지분이 있고 복잡하죠. 이쪽은 셈법이 어찌 됐건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쪽.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도 LG화학이 지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쪽도 사실 급격한 탄력이 나오기보다는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는 뭐 굳이 거품이 빠져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적 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지수의 거품은 일정 범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도 놓고 따질 때 그냥 막연히 따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지금 PER 전체 기업들의 전체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현재 지수 기준을 따져가지고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PER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느냐 이런 기준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12배 정도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이제 뭐 설정 범위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PER이 한 10배 정도의 형성돼 있을 거예요. 지수가 좀 흔들려서. 그리고 성장성을 나타낼 때 뭐 12배, 15배 막 이렇게까지 PER이 확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술주의 PER은 12배에서 15배 정도. 지금 기사 하나 제가 이제 지금 검색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뭐 전혀 맞는 지금 LG화학 기준하고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이제 참조하시라고. 우리나라는 지정 확정 리스크에 대한 할인 요인을 받아서 그 정도고 해외 시장에서는 IT 쪽의 기준에서의 그 적정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뭐 보통 한 20배 이상 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그 PER 같은 경우가 뭐 PBR도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기준에 우리의 그 PER 자체가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다. 10배 수준이라면. 그러면 그 10배 수준에서 다시금 들어올릴 때 거품주들이 다시 들어올리겠느냐. 그러니까 그 거품이라는 거는 테마가 형성되거나 뭐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뭐 예를 들면 건설주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럼 그쪽이 막 들어올려지겠죠. 근데 시가총액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시가총액 비중이 작아서. 근데 하여간에 성장주들이 재차 규제 완화한다 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 프리미엄 거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적 위주에서의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IT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IT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LG화학을 그래서 자꾸 자체 실적이 있는데 왜 지주사의 성격으로만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들 말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는 이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중에서 부정적으로 내놓는 쪽 자체 실적이 있는데 왜 지주사의 해석만 내놓느냐. 결국은 이제 실적주 기준으로 놓고 보고 거기에 성장성 프리미엄까지 있는 쪽이라고 한다면 LG화학의 시가총액이 지금 삼성 SDI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수준으로 그 수모를 겪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 SDI의 2차 전지 그 실적 대비 LG화학의 실적이 월등하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예상치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다. 왜? 그쪽은 그냥 지분 가치로만 인정을 하니까. 뭐 여기까지도 또 똑같은 내용이 돼요. 그럼 결론은 오늘 기준, 최근 기준에서 이제 조정받은 부분은 그것도 이제 수급 논리인데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ETF 상품의 2차 전지 ETF 상품의 패시브 자금이 이동할 때 그때가 이제 1월이죠. 근데 1월 달에 그 패시브 자금 이외에도 단기 자금들도 이탈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외국인들이 다 잡아갔다. 싹 다 잡아갔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당한 탄력을 나타내면서 강세를 떴던 거고 70만 원대까지.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 LG에너지솔루션이 넘어가게 되면서 그 자금의 마련을 위한 뭐 LG화학의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뭐 다 소진돼 있는 상태고 그것으로 이 정도까지 깨고 내려갔다 하는 것도 좀 과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또 찾고 또 찾아낸다면은 어떤 거요? 막 그냥 막 끄집어내서 찾는다면은 리비안의 실적 부분이 부정적이었다. 이런 내용들. 리비안의 실적 부분까지.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과도한 권역으로 좀 인식을 하자. 그러니까 나눕니다. 두 개로. 실적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 실적 내용만을 좀 보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도 시장이 얘기하는 50%까지 할인을 해주자. 그것을 두 개를 합산했을 때에 최악의 경우의 시가총액이 50조다. 그 50조라고 감안했을 때 그게 70만 원이다. 그리고 조금 중립적으로 놓고 보면은 55조, 60조 정도. 그래서 앞전에 설정해 드릴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80만 원, 56조, 그러니까 55조 정도 설정만 돼도 조금 전에 이제 그 70만 원 기준은 50조예요. 최악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이 뭐 진짜 70조까지 깨져 내려갈 때. 근데 지금의 기준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현재 기준에서는 55조, 60조. 그렇게만 따져도 80만 원, 90만 원 요 사이란 말이에요. 그 주가가 형성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만약에 80만 원을 간다면 33만 원이 들어 올려줘야 돼요. 엄청난 거죠. 33만 원 나누기 47만 원 하면 상승률 자체가 70%로 들어 올려야 돼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사실. 70%를 들어 올린다는 게 80만 원 가려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만약에 1차적인 상승에서 못 간다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돌려질 때의 흐름 강도 뭐 60만 원 가겠습니다. 70만 원 가겠습니다. 그건 얘기했잖아, 방금.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아무리 할인을 해줘도 70만 원, 80만 원은 올라와 있어야 그게 최악의 경우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 지금 뭐 워낙 과도하게 밀린 거고 거기까지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설정할 수 있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목표인데 그걸 떠나서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70% 올라가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여기서 돌려질 때 어디까지 돌려지겠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가늠할 수 없는데 펀더멘탈적으로는 가늠하기가 좀 그래도 용이해도 얼마까지 돌리고 부딪힐까요? 이건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뭐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이렇습니다. 거래가 지금 굉장히 실려 있어요. 사실은 이 바닥에서 거래가 실려 있는 거예요. 2020년 이후로 주봉을 볼게요. 거래가 실려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놓고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저게 이제 매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술적으로 시장에서 분석할 때 뭐 매물에 대한 분석, 여기도 매물 분석 해볼까? 여기만 잘라서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더 땡기거나 고점에서부터 야 매물이라는 거는 고점이 형성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70만 원하고 80만 원대 매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르면은 얼마? 뭐 80만 원 위쪽에서만 매물이 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70만 원까지는 그냥 가볍게 돌릴 수 있겠네. 응? 어느 위치에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매물벽의 위치는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어느 기점에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기술적 분석이든. 응?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준이. 그래서 파동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물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할 때 왜 매물 얘기를 갑자기 했냐면 일단은 외국인 지분이 48.81이래요. 외국인 지분이. 그리고 대주주 지분에 외국인 지분이 껴있지 않아요. 껴있지 않은 상태에서 LG 국민연금까지 해서 이게 얼마? 자사주까지 다 해서 이게 지금 40%예요. 그럼 합산하면은 88%가 외국인과 대주주의 지분이 88%가. 그럼 거기에 노출돼 있는 요거만 따져도 상위 운영사의 그 비중만 따져도 노출돼 있는 거 이거 귀찮더라도 다 더해 볼게요. 97 더하기 88 더하기 58 더하기 37 더하기 23 더하기 32 더하기 43 더하기 40 더하기 운영사 내의 비중 죄송합니다. 상장 주식 순의 비중 이걸로 해야죠. 이걸로 그걸로 해서 다시 계산합니다. 1.5 곱하기 소수점 안 넣을게요. 세 자릿수로 할게요. 세 자릿수 125 플러스 106 플러스 018 플러스 016 플러스 012 플러스 008 008 004 004 3%죠. 여기 노출되어 있는 것만 3%예요. 여기 노출되어 있는 것만 3%. 그러면은 88.8하고 89에서 3%면 92%야. 개인 유통 물량이 8%예요. 개인 유통 물량이 8%예요. 또 우리가 뭐 일부라도 우리가 갖고 있죠. 우리 갖고 있고 또 우리 같은 성향의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LG화학을 들어가서 나 단타치를 내 내일 빠져나와야지 이런 분들은 사실상 상당히 제한적일 걸로 추정을 해요. 또 본의 아니게 들어갔다가 정리를 못하신 분들의 기준에도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통 물량 자체가 없는데 무슨 여기서 매물벽이 의미가 있고 하겠습니까? 매물벽에 대한 얘기는 말 그대로 삼부토건인데 대주주분 11%야. 유통 물량이 90%야. 외국인 3% 빼고 그러면 85%? 오케이. 85%가 이번에 뺑뺑이 돌 때 대부분 일정 범위 나왔겠죠. 못 견디던 물량, 차익 실현 물량, 뭐 어쩜 물량 다 나왔을 거야.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꺾여서 내려가면 그게 이제 매물화 되는 거죠. 고점에 잡힌 물량들. 근데 얘는 그걸 매물이 돼서 그것이 매물이기 때문에 돌리지 못한다. 그거 그렇지는 않죠.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그것 때문에 못 돌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해되세요? 유통 물량이 없는 애가 매물벽이 있어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분석을 뭐 하려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되잖아.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다시 이제 보시면 그 SK 하이닉스를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가 막 매물벽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매물벽이 있어서 이때 꽝하고 미끄러진 이 장대음봉 우리 기술적으로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 장대음봉을 뚫기 위해서는 절반을 굉장히 어렵게 뚫어야 되고 이 고점을 굉장히 어렵게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혹자들은 말장난하기 좋죠. 여기서 뭐 4번이나 꼬리 달리고 부딪히지 않았냐. 에이 저 정도가 아니란 얘기잖아. 뭐 초대량거리랑 터지면서 막 들어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이 음봉 뭐 돌려내려면 그래서 여기서 부딪혀서 밀린 거야? 그거는 후행성에 대한 해석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매물에 대한 이러한 고점에 대한 부담 요인을 안 가져요. 뭐 그런 부담 요인이 어딨어?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지. 이럴 때에도 뭐 여기가 매물이 있어서 못 돌려? 안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메이저들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어차피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긴 한데 옆에서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결론은 메이저들끼리의 기준이 되고요. 그들끼리도 뭐 서로가 싸운다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뭐 서로가 뭘 싸우기는 지들이 다 갖고 있는데. 예?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야 앞에 있는 애 한번 죽여버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내 거 팔아가지고 앞에 있는 애 손실을 끼칠까? 아니잖아. 결국은 여기는 잡혀져 있는 수급 기준의 방향성을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해줄까? 그러면 메이저들 입장에서 들어올린다라는 관점을 기준을 잡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메이저 쪽에서 들어올린다의 관점 기준이 잡힌다면 펀더멘탈은 일단은 과도하게 매도 국면으로 접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 해석도 그렇고 적은 수급에 이제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럼 요거를 들어올리는 기준이 되려면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모멘텀이 들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 뭐 미국에서 이제 뭐 테슬라나 전기차 업체의 일반적인 변동성에는 지금 최근에 연동이 전혀 못 되고 있어요. 근데 그쪽의 흐름이라든가 혹은 뭐 지금 이번에 이슈 뭐 LG에너솔루션의 이 공매도가 형성될 수 있으니 형성되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나올 수 있게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으니 그쪽에서 이제 주가 조정이 나와서 얘도 연동이 됐다는데 과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수급 개선 폭이 있어야 돼요. 특정 창구에 매도가 지금 계속 출하되고 있죠. 모간하고 CLSA하고. 그래서 이쪽의 특정 창구의 매도가 오늘 기준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크게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이들 매도가 좀 멈춰지는 흐름이 형성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추후의 흐름에서도 요들 쪽에 이제 그 매도가 지속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뭐 긴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그냥 투매 하실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막연하게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기술적 반발력을 활용을 해서 그 자락에서 기술적인 부분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돌리느냐 수반이 안 되느냐 돌릴 때 수급이 뒷받침되느냐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느냐 거래량이 계속 회복이 안 돼서 장기적으로 거래량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서 변동성의 흐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 자락에서라도 뭐 비중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기준은 일단 어찌됐건 현재 기준에서는 투매는 하지 말자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 간단하게만 볼게요. 1월 이후의 수급 범위, 1월 이후.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파니까 1월 이후에 이제 수급 범위를 아무리 따지려고 해도 누적으로 보시면 벌써 이미 2%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2% 들어온 그들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걸 떠나서 최근에 어찌됐든 뭐 개인들에게 지금 뭐 물량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1월 이후에 조정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보실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지들끼리의 닉은 거예요. 그냥 지들끼리의. 근데 투신권에서 나오는 물량은 아무래도 LG에너솔루션으로 이제 이동 물량들 부분들도 이제 상당 폭의 영향이 있겠죠. 더 이상 나올 수 있을까의 그런 기준을 잡는데 제한적이다. 펀더멘털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고 메이저들끼리의 흐름인데 메이저들끼리 갖고 있다고 해서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까지 연출이 돼 있는데 그것을 방치만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도. 최악의 경우는 고점에 잡은 물량들의 로스컷 물량들이 출회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하나씩만 정리를 하면 숨도 못 쉬게 주가가 밀려 있는데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아무리 이 LG에너지솔루션을 할인 기준으로 잡아도 지금의 주가는 과도하다. 최악의 경우가 70만 원 정도, 펀더멘털적으로 7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다. 그러니까 좀 지금으로서는 와닿지도 않지만은 V자형의 가격 반발력을 기대를 하자라는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의 수급적인 면에서는 개인들 유통 물량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8%가 안 됩니다. 기관들이 뭐 3%뿐이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과도한 낙폭과대의 흐름은 추가적으로 연출되기에는 사실상 제한적이다. 거의 뭐 이런 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PER 6배까지 비이성적으로 깨져 내려갔다가 지금 이 장에 어찌됐건 10월 저점 대비해서부터 1월달, 2월달 또 기준까지 50%, 그 당시 기준은 시가총액 2위짜리를 50% 들어 올려놓은 것처럼 LG화학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이거 또 넘어가네. 네.